안녕하세요, 고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시간을 내서 매주에 일어나는 어떤 뉴스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났고 그 분위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지, 이런 식으로 주간 뉴스 브리핑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조선일보 3월 11일자에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 거래 절반을 차지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중저가 주택 9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이 아무래도 거래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저택으로 나온 걸로 나와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보체 직방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그게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 거래 내용을 분석했는데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2%,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해서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12.8%로 줄었고, 그 다음에 12억 초과 비중은 3.4%로 기존의 9.4%보다 크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은 12.16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가 심한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저렴하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거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볼 때는요, 한 가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사 내용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이전의 상황을 지금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그 이전의 상황을 영향을 정확히 보여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기사를 가지고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규제가 적은, 그 다음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투자자가 이동을 했다, 또는 실수요자가 그런 주택을 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3월 12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뉴시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일산 집값 기지개 켜나, 그 다음에 경의선 라인 1억 이상 껑충,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일산역 앞에 있는 후곡마을이라든지 백마마을이라든지 그 최근 2, 3개월 사이에 경기 남부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인 일산이 경의선 라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기사가 12일 날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기사가 딱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동네가 이렇게 오른단 말이야 라고 해서 바로 그 동네로 뛰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얼마 전부터 이렇게 된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지는 또 다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조선일보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아파트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일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역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곳이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관심을 보이고 이제 몰려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라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면서 뭐 후곡마을 지역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네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살펴보면 이 동네에서도 이 지역이 오른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경의선 라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의선 라인에 해당되는 최근에 나타난 호재가 뭐가 있느냐고 한다면
대곡소사선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호재로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을 수 있고요. 더더구나 후곡마을이라고 하는 동네는 일산 지역에서도 학군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이니까 이 학군과 그 다음에 교통 수요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관심을 더 보일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아까 보셨던 기사와 맞물려서 보게 되면 일산 지역이 이렇게 해서 올랐다. 그러니까 일산을 가자 이렇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11.6 대책이 나온 직후 저가주택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도 아직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 그 중에서도 교통호재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관심사가 이동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 기사들을 판단해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에 3월 16일자 나온 기사인데요. 코로나도 못 막은 경기도 풍선 효과, 비규제, 6억 이하 거래량 급등.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기사의 제목만 보면 코로나도 경기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지금 현재 이슈 사항이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를 넣은 것뿐이지 이 코로나 사태가 경기도 풍선 효과를 막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사처럼 직방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2월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을 했는데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규제 지역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코로나는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분석한 거는 2월 달의 거래량의 분석입니다. 자, 코로나 문제가 가장 심하게 터졌던 부분은 2월 거의 하순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의 데이터는 2월 달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기사가 말하고 있는 코로나도 경기도 풍선 효과를 못 막았다라고 제목은 적었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경기도의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풍선 효과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제외하고 보면 결국 지난 신문기사에서 나온 얘기가 비규제 지역 또는 6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경기도 지역, 즉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의 거래량이 급증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지역이 이렇게 될 것이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보죠. 지금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요. 연합뉴스 기사 3월 16일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 연준 금리 파격이나 국채 등 7천억 불을 매입키로 했다. 결국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6억 이하 거래가 늘어났고 경기도의 풍선 효과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를 할 정도라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코스피가 8% 출렁, 2008년 위기 당시 집값은 어땠나 라는 형태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 제목을 뽑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좀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을 선언했다. 그 이후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에도 굉장히 큰 위기,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목에다가 2008년 위기 당시 집값은 어땠나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008년 위기처럼 지금 현재 경제가 위기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2008년에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즉 신용경색 사태가 발생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 금융 시스템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금융 시스템은 흔들거리는 건 사실이면 틀림이 없으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실물 경기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사태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위축되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 신용경색 사태가 발생되면서 뭐 뱅크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회사채가 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사태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실물 경기가 또 역시 연달아 무너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는 금융위기였고요. 지금은 실물 위기에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바이러스 변수가 있는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시 집값이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실물 경기의 위기가 금융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즉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공포감에 빠지거나 그럼 집을 팔아야 된다, 이 상황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올 것 같으니 미국 같은 경우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한번 실물 경기로 위기가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공포감에 빠지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 그리고 그 전이되는 상황에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경색이 오게 되면은요, 보통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만기가 돼서 상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12.16 대책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비규제 지역 또는 가격이 싼 지역을 향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상치도 않았던 코로나 위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급작스럽게 위축되는 상황을 보여지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 위축이 금융 시스템으로의 신용경색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 연준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이 위기가 전이되는 걸 막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이번에 실물경기 위기가 집가 하락으로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